수학2에 어려운 게 어딨니?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중에서도 특히 쉽습니다. 자, 뭐를 연습을 잘 해놨다면, 지난 시간 배웠던 극대극소 구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 배웠다, 맞지? 그냥 가볍게 알아두면 되는 내용입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뭐를 가진다? 최대 최소를 가진다. fx는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 크게는 네 가지. 이 안에 있는 극대 값이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이 범위 안에 극소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대 극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다면 있고 없으면 뭐 없는 거죠. 맞죠? 있으면 계산을 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양 끝값이라 부를 수 있는 범위에서 주어진 양 끝값 FA와 FB를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요. 쌤 너무 당연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근데 이게 설명인 걸 어떻게 가장 작은 값이 최소입니다. 알겠죠? 황당 그 잡채. 그래서 여러분은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범위였어. 그럼 양 끝값 너와 너,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던 극대값, 극소값 비교해서 제일 큰 건 최대값, 제일 작은 건 최소값이라고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조금 더 수월하게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증감표를 이용해서 극대값, 극소값 구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사이에 극대, 극소가 존재하면 극대, 극소 체크해주고 양 끝값 확인해 준 다음에 제일 큰 놈을 최대값, 제일 작은 친구를 최소값 쓰면 돼요. 네, 그냥 대입해보고 제일 큰 거 쓰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그래프 그린 연습을 할 겸 가능하면 그래프는 계속 그려보시는 게 좋겠고, 3쪽 내용은 이것을 정말 열심히 설명해놨는데 결국 극대, 극소 있다면 있는 대로 구해주고 양 끝값 확인한 다음에 제일 큰 놈 찾아 쓰고 제일 작은 놈 찾아 써라 이겁니다. 끝! 예제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는 무슨 뜻? 실수 전체라는 뜻이고, 개념 확인 1번에 2번인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는 마이너스 2 이상의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확인 되시면 안 돼요. 개념 확인 되시면 안 돼요. 네가 해. 자, 저는 예제 풀면서 같이 봐드릴게요. 자, 미분하자.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6배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이므로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풀, 극대극소가 바뀌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2에서 극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을 아니 대입해보면 되죠? 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12. 자, 2 넣으면 얼마일까요? 16,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내가 한 발짝 빠른 듣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근데 좀 애매하죠? 2가 극소인 건 확실해. 여기서 2까지 그리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그리라고 하니까 2가 최소인 것 같기는 한데, 네가 극대, 최대인 건 확실한데 진짜로 네가 더 작을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봅니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 플러스 24, 마이너스 해서 1 됩니다. 1. 따라서 너는 얘보다는 더 크죠. 따라서 최대는 10이다. 최소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5여야겠죠. 되겠죠?
양 끝값과 이 범위. 아니 마이너스 2 넣었는데 얘가 뜬금없이 얘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얘가 더 작은 것 같긴 한데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2랑 다 넣어봐야 돼요. 그렇지. 양 끝값인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2가 극대였으니까 마이너스 1과 2 다 구해야 되는데 2는 뭐 운 좋게 중복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3개 확인해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라. 아니네. 마이너스 2부터네. 미분 간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고 4x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0, 1로서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원래 4차 함수의 개형도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생겼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그리면요 요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선생님 0이 큰지 마이너스 2가 큰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6이야! 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야. 1이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4개 다 구해보면 6,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최대가 6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계산만 해서 풀기보다는 그래프 그려라. 너 지금 필기하는데 그래프 안 그리는데 그래프 그려라. 나 분명히 강조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프 지금 귀찮다고 선생님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잖아요. 뭐 이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 연습 안 하잖아. 나중 돼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진짜 많이 연습해둬야 돼요.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래프 항상 그리세요. 필기가 있으면 네 드릴 테니까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2번에 2번에 왜? 자, 도함수가 근을 3개 가졌기 때문이고 딱 근 3개가 차이가 일정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정도, 감소하는 정도가 같았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증가량, 감소량이 같은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듯한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3개의 값, 아니 4개의 값이죠. 지금은 좌우 끝값 마이너스 2와 1, 그 다음에 극대극소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1, 0, 1 세했다. 즉 지금 5개인데 중복돼서 4개입니다. 다 확인해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써줘도 되고, 그래프를 완벽히 그렸다면 네가 제일 크겠군, 네가 제일 작겠군 해서 필요한 것만 계산해도 되고. 예제 2번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몇 차 함수예요? 6차 함수죠. 선생님 6차를 미분해서 푸는 거 좀 에바 참치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치환을 좀 해야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로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ft로 쓰면 안 된다. ft는 x 대신에 t 쓰는 거지 함수의 식이 변해졌다는 걸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따라서 반드시 아예 식의 모양을 바꿀 거면 이렇게 gt라든지 ht 다른 t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일 때, 자, 보자. t의 범위도 구해야 되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이때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이므로, t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맞죠? t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뭐야? 1,2에서 꼭지점을 가지는데, 0부터 2까지. 여러분,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0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으로 같은 값이죠. 자, 따라서 식을 변형하고 나면 GT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이고 뭐라고?
자,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었고 너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맞죠?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였으므로 1을 포함하고 양끝 0과 2부터까지가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t의 함수값은 2부터 3까지라고 할 수 있으니 t의 범위는 2와 3 사이가 되어야 한다. 됐니? 되겠어? 자, t가 이거인 건 이해되고 x의 범위는 주어졌던 0과 2 사이다. 오케이? 그럼 t가 이 범위에서 x가 주어지면 t가 함수가 있으니까 최대치수 구할 수 있잖아. 대입해서 좋아하면 되잖아요. 노! 대입해서 적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입하게 되었다 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지금이야 대입해서 심지어 1대입한 건 양끝 아니잖아. t의 범위 어떻게 돼 있는데 1,2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부터 0 넣으면 3이고 2까지 2 넣어도 3이니까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함수값이 2부터 3까지. 그래서 t가 2부터 3까지. 그럼 t는 y값이잖아. 저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y값이잖아.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수학상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해돼? 자, 지금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돼? 오, 다시 할까요? 자, 지우씨.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t라는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t라는 함수는, t라는 변수. 이거 y라고 생각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야. 맞지? 이 함수는 지금 0과 2 사이 범위에서 함수값의 범위가 어때야 돼? 치역의 범위가 어때야 돼? 이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요거 변형한 게 요거라는 것까지 되겠어? 지우야 이해되니? 요거 변형하면 이거 맞아? 얘는 이렇게 생겼어. 1부터 1,2를 지나겠죠? 근데 그래프 어디서만 그려야 돼? x가 0부터 2까지만 그려야 돼. 0부터 2까지만 그려야 돼. 따라서 0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3이죠. 물론 제가 지금은 확인 차원에서 대입해드렸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하면 0과 2는 같은 값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나오는 함수값인 t는 2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해돼요? 자, 어디가 이해가 안 되지? 빨리 다시 얘기해줘. 근데 굳이 그래프 그리는 게 이해가 안 돼. 아, 굳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왜 대입만으로 해결되는데? 그냥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작은 거 앞에서 대입. 오, 오케이. 2차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2차니까 뭐 여러분 2차니까 꼭지점 그냥 양끝값 대입해서 값 찾겠다. 3차 함수 뭐까지 거 양끝값 꼭 극대극소 찾아서 나 풀겠다. 4차 함수 까지 거 끝값 극대극소 극대 찾아가지고 극소 극대 극소입니다. 양끝값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그냥 제일 큰 거 쓰겠다. 뭐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왜 그래프 그리는 걸 강조하냐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장난이야. 나중 되면. 지금이야 뭐 이게 문제지만 나중 되면 자 식이 다 주어져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걸 못할 수는 없잖아. 계산이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항상 멀리 봐. 나중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 미정계수들이 있을 거야. 나중에는 네가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는 건 물론 당장은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계산 몇 번 하면 답이 나오니까. 자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 뭐야? 학교 시험에 1, 2등급, 1등급 받는 거잖아. 수능 쳐서 1등급 받는 거잖아. 그럼 지금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연습하자고. 다음번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세요. 내 교육 방식에 불만을 달지 마. 자, 하여튼 절대 그래프를 그려. 알겠지? 연습해. 숨 쉬듯이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 그래야지.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뭐야? 미분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6t니까 3t t-2죠. 따라서 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0과 2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 풀마풀이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0에서 극대를 2에서 극소를 갖겠죠. 물론 실제로 2부터 3까지만 그려져야 되니까 2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다고 그냥 양 끝과 대입하는 수준이 전부겠죠. 2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3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사실상 최종적인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로 끝나겠죠. 굳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네, 이런 수준의 문제를 볼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프 그리기 쉬울 때 많이 그려보고 익숙해져야 돼. 그래프는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봐야 돼. 나중에는 이제 그리기 힘든 그래프도 네가 그려서 생각해야 되거나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랑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결국 함수는 수능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걸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들의 개형들을 그려보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기초잖아. 맞지?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기초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듣기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 맞나? 어려운 단어 해석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수학에선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냥 숨 쉬듯이 그래프 계속 그려. 쌤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문제 풀 수 있던데요? 그래도 그려. 그려서 풀어도 되니까 그려. 그리는 걸 연습한다 생각해. 알겠지? 물론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그래프 안 그려서 풀어와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연습장에 그래프 그려서 풀었는지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풀어서 답만 뜩뜩 써왔는지 내가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라도 그래프 그림 연습이 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 안 그려봐도 똑똑함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그 요점에 다 대입해요? 다시 뭐라고?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렸죠? 이 GT 그 원래 도함수 대입한 거 아니에요? 방금 문제. 자 다시 이제 t는 요거였고요. t의 범위를 구했고요. 맞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도함수는 내가 이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 극대 극소가 주어지겠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렸고요. 물론 지금은 2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양끝 값이 곧 최소이자 최대가 되었겠죠. 1번에서 F 예제 1번에서도 저는 도함수 그리고 원래 함수 그리고 도함수 그리고 원래 함수 그리고 다 했는데 그건 맞는데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F 이거 여기 대입한 게 아니라 여기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을 얘도 대입을 할 때 0, 2와 3을 어디 대입한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 대입한 거예요. 여기 t가 2일 때니까 t에 2 넣으면 여기 GT의 그래프잖아. 왜 여기 안 넣냐고? 요거는 내가 이제 x-2x 더하기 3을 통째로 t로 다 치환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문자 t로 쉽게 바꿨으니까 요 함수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이 3차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하. 제가 어디가 이해가 안 돼? 빨리 얘기해. 진도 나가게.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너 지금 헛생각했지? 내가 생각을 안 했어. 그럼 뭘 잘못 생각했길래 그랬는데. 좀 뭔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뭘 잘못했을까? 자, t로 치환할게요. gt에 대한 함수 t 세제곱 더하기 6t의 점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요거는 뭐 치환하는 게 어렵지 않죠. 심지어 로그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겠네요.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그래프충이에요? 맨날 그래프. 맞다. 그래프충이다. 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충 좀 할 수도 있지. 무지성 그래프. 맞아요.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뭐 어쨌든 1과 3에서 조심해야 돼. 1과 3이 뭐야? 이거 극대극소가 바뀌어있지. G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T는 1에서 극소를 3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려져야 될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만 그려야 되겠죠. 0부터 2까지만. 따라서 0 넣으면 뭐야 여기 있고 2 넣으면 여기 있나요?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높이가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제 대입해 봐야죠. g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g에다가 1 넣으면 1 넣어라 1 마이너스 5입니다. 2에다가 다 대입하면 t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 6, 4, 24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따라서 1 넣으면 마이너스 5 2 넣으면 마이너스 3 2는 어디 갔노? 2 넣으면 마이너스 3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3 넣어도 마이너스 1이에요? 참고로 3 넣어도 마이너스 1입니다. 아까 설명 잠깐 했다시피 2대 1이라서요. 이게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5. 자, 괜찮다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범위가 좀 풀어나오는데 이게 뭐 안 때려가면 이게 어떤 그게 0보다 큰 범위 전부 다 알아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 함수의 연속할 때 했던 거잖아. 자, 2부터 무한대가 무슨 표현이야 이거? x가 2 이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x가 2 이상의 모든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건데 만약 이렇게 그려졌어. 2가 여기 있고 그 여기 있는 어떤 값이 최소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최소고 최대는 뭐야? 계속 커지지. 최대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2보다 클 때 그래프 그려놓고 제일 작은 건 너구나. 제일 큰 거는 너가 아니라 계속 커지잖아. 이건 없구나. 얘는 극대인 거지. 극대. 주변에서는 제일 큰 거지. 이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아니잖아요. 주어진 범위에서는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되겠죠? 2 이상일 때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야? 얘는 닫힌 거고 열린 거죠. 이거 함수의 연속 때 배웠잖아. 구간 기억 안 나니?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양끝값을 체크할 이유가 없어지긴 합니다. 물론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보통 빠질 일은 없고 다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저는 예제 3번입니다. 되겠어? 얘는 알고 있을 건데 어. 걸 모르겠어. 뭘 모르겠던데. 뭘 모르겠어. 뭘. 근데 이게 실수 전체만 알거든요. 이거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돼. 만약 네가 4차 함수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 있겠지. 실수 전체에서. 최소는 계속 작아지니까 없잖아. 그럼 최소는 없다. 최대는 뭐 얼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대값. 그래서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으면 둘 다 계산해 보시고 알겠으면 알아보면 되겠고. 차이가 더 큰 게 너무 많이 올라가. 실수 전체일 때는 그냥 범위 무시하고 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실수 전체니까 x의 범위가 전체로 나와 있는 거잖아. 범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니까 전체의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 근데 여기서부터 2까지만 생각해라 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만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작네, 얘가 제일 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3번 볼게요. 2x 더하기 y가 11로 일정할 때 로그 2x 더하기 로그 4의 y의
최대값을 구해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범위부터 잡을까요? x 양수여야 돼. y 양수여야 돼. 됐지? 됐지? 요거 기억해둬.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4의 y를 구할 건데, 자, 밑을 2로 통일하게 되면 루트가 생겨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밑을 4로 통일해서 x제곱 더하기 로그 4의 y라고 한다면 로그 4의 x제곱 y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유는 이번에 이제 이거 할 거야. x제곱 y의 최대 최소, x제곱 y의 범위를 구할 거야. 되겠지? 그럼 여기 x제곱 y는 여기서 y를 소거하면 좋겠죠? 12-2x이므로 x제곱에 12-2x다. 이때 x의 범위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 양수여야 되죠? y 양수여야 되죠? y 양수여야 되므로 12-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는 0보다 큰데 6보다 작아야 하겠다. 요거 기억해 주자. 자, y가 0보다 큰 건 이해돼요? 진수 조건이죠. y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y는 내가 x라는 문자로 치환, 즉 하나의 문자로 줄이기 위해서 y를 없애기 위해서 치환하기로 했죠. y를 12-2x로 쓸 겁니다. 이때 y라는 값 12-2x는 양수여야 하므로 이거 풀면 x가 6보다 작다 나오죠.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범위 덕분에 6보다도 작아야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 건데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 이럴 때 유용합니다. 자, 지우야, 이거 어떻게 그리노? 영이랑 6 잡아서. 응? 0이랑 6 잡아서. 0이랑 6 잡아서. 그렇지. 아주 좋은 접근이야. 자, 도함수 안 구하고 바로 구해볼게. 0 뭐 해야 돼? 지나야 되지. 그냥 6 뭐 해야 돼? 지나야 되지. 맞죠? 0과 6 지나야 되잖아. 근데 근이 2개밖에 없네. 제곱이니까 이거 접해야겠죠. 맞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뭐야? 마이너스죠. 따라서 음수기 때문에 내려오다 여기서 접하고 이래 지나갑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도함수 안 구하고도 할 수 있겠어요? 요거 할 줄 알면 되게 유용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만 잘 들어봐. 자, 도저히 못하겠으면 도함수 그냥 구해. 전개해서 3차 함수 만들고 도함수 구하고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야. 0은 중근이잖아. 중근 접하게 그리고 6은 지나가게 그리는데 최고차항 음수니까 이렇게 접하듯이 그려. 아까 설명했는데 접점으로부터 2대 1인 지점이 뭐였다? 극값을 가진 점이랬다. 맞지? 4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프는 0과 6 사이에서 그려지는데 우리 뭐 구하고 싶어? 이때 만들어진 이 3차 함수에 뭐를 구하고 싶어? 최대값을 구하고 싶죠. 따라서 x가 뭐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최대값 얼마라고? 4의 제곱 곱하기 얘도 4, 2, 8 빼고 나면 4죠.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4의 세제곱이니까 너는 로그 4의 세제곱이 최대값일 거고 3이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거면 그냥 범위에서 그냥 2대 1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노. 야, 항상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범위는 우연찮게 너와 너가 끝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 만약 구했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였을 수도 있고 그거는 대입해서 하거나 그냥 이 범위만 보고 2대 1로 나눠버리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무슨 특별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조건들을 쓰면은 좀 곤란해요.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쌤 제가요 접하는 게 0이고 6에서 접한다 6을 지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럼 접점으로부터 지나는 점까지 2대 1로 하면 4잖아요. 그럼 4를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좋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한 거고요. 그냥 범위 보고 해버리겠다는 건 여러분 우연찮게 범위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였을 뿐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그래야만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우연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주어진 문제 범위만 보고 2대 1로 잡아째면 되겠다는 곤란하다는 거지. 극할 바엔 차라리 전개해서 미분해서 3차 함수 그리고 범위 확인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실 거면 좀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그냥 범위만 보고 하면 안 돼. 지우가 그런 걸 참 잘해. 이런 거 외우는 건 되게 잘해. 너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그렇고 엄청 빠르게 외우더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되는지를 알고 외우는 게 훨씬 좋겠단 말이야. 이건 좋은 거 맞아. 잘 외워두고 써먹으면 좋아. 엄청 자주 나와요. 지금부터 풀 문제 4개 전부 다 2대1로 잡아째서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되게 유용한 방법이야. 왜?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거든. 그지? 자, 근데 접점으로부터 교점까지를 2대1로 찢으면 극대가 되는 거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지. 접점으로부터 교점까지를 2대1. 주어진 범위를 2대1이 아니에요. 알겠죠? 주어진 범위가 아니라 미분이요? 자, 미분을 해석하겠다 하면 저 함수를 fx로 잠깐 놓을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죠. 미분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4x고요.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도함수는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0과 4를 지나야 되겠고,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0에서 하나, 4에서 하나. 6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0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어차피 우리 뭐 구해야 돼? 최대만 구하면 되잖아. 따라서 4 넣으면 끝입니다. 얘는 이걸 뭐 구해서 했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교점, 근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비율을 가지고 극값을 구한 거고, 얘는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범위에는 극대 하나밖에 없겠군, 최대값은. 그래서 극대값이 최대값이겠구나 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분해서 해도 되죠? 좋죠, 이것도. 왜 4냐고요? 0과 4잖아. 4가 지금 극대인지. 자, 다시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0과 4가 근이 나왔어요. 마. 맞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4가 극대. 되겠죠? 근데 4가 극대인데 그러면 4가 극대인데 0은 극소고, 극소에서부터 극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값까지의 범위가 0부터 6까지가 x의 범위였다.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그려지겠지? 심지어 양끝이 빈 채로.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나한테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최대값만, 즉 4 넣어서 최대값만 구하면 되잖아. 4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은 64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식에 대입했으니까 4의 제곱에 4 넣으면 4라서 4의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됐죠? 자, 이제 4번 위에 풀어야겠노? 별 뭐 없을 때는 바로 미분한다, 알겠지? 미분하자. 물론 얘도 그래프 바로 그릴 수는 있는데 무난하게 미분합시다. 미분해요. 3a 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12a x. 여기까지 끝이네. 3a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였습니다. 따라서 도함수가 0과 4를 지나는데 최고차항 계수 3a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양수여야 하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따라서 이게 도함수 f'x의 그래프라면 fx의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0일 때 뭐를 극대를, 4에서 뭐를 극소를 가져야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선 범위를 어디로 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생각하라고 줬죠?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생각하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 2를 넣었을 때 여기. 선생님 2가 더 작을지 마이너스 1이 더 작을지 0이 최대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B만 딱 보고 대충 주새끼가 더 작겠고 아니지 이게 더 작지, 이거는 나도 판단 못해. 알겠지? 확인해 봐야 돼요. 0 넣은 건 좀 쉽게 되죠. 0,B입니다. U 맞아?
0,b가 최대인 건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7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원래 함수에 2를 넣었더니 8a에서 2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6a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7a 더하기 b와 마이너스 16a 더하기 b는 a가 양수이므로 네가 더 작게 됩니다. 따라서 네가 최소, 네가 최대예요. 문제에서 최대값은 3이라고 했으니 b가 3이라고 한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9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9인 겁니다. b가 3이므로 a는 2여야겠죠. 따라서 a는 2, b는 3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건 좀 쉽죠? 쉽진 않아? 네. 일단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는 건 필수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프는 생명. 그래프는 생명. 극대랑 극소기 어떻게 찍냐면 그건 도함수 보고 찍어야죠. 도함수의 부호가 0되는 일단 도함수가 0되는 값들을 찾고 그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좌표가 어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걔는 극대가 되는 x의 좌표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x의 좌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너스랑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요.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나왔겠죠. 대입해봤나? 뭐가? 어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왜 이까지 나왔어? A가 2가 왜 나왔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 2까지만 하냐고? 4는 안 하고? 왜 이까지는 끊어가지고 왜 여기 끊었냐고? 그건 문제에서 나보고 그렇게 하랬잖아. 밑에 일수는 필요 없는 거지 지금은. 원래는 0에서 극대가 4에서 극소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에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려서 나보고 최대값 최소값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4는 지금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도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얘가 fx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려서 생각해봐요. 나머지 뭐 귀찮으시면 지우시던지 아니면 색깔펜 같은 걸 한번 더 치워서 거기서만 생각하던지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림이 바뀌었네요. 유제 7번의 그림이 아니잖아. 이거 예제 5번 그림이 아니야. 유제 7 니들 책엔 제대로 돼 있네. 그림이 좀 바뀌어 있네. 여러분 y는 x제곱 더하기 1을 그려야 되는 게 예제 5번이에요. 예제 5번은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날라갔어요. 예제 5번 옆에 있는 그림은 유제 7번 그림이야. 좀 이따 유제 풀 때 그거 보고 풀어라. 알겠지? 됐어요? 예제 5번 그림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쌤이 칠판에 새로 그렸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1. 뭐 그리기 어려운 그래프는 아닌데 네, 그게 유제 7번 그림이에요. 지금 아마 하나 밀린 것 같습니다. 편집하면서.
자, 그럼 이거 보시죠. 5번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O라는 점. 여기 어디 가다 보면 A라는 점, 10,0이라는 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어서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최소값 구해봐라 라고 했죠. P라는 값이 뭐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T, T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점이라고 하면 OP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선 정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어차피 현재 수학 2에 들어오면 대충 찍어가지고 뭐 중점 1대겠지 정일반이겠지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라는 점을 제가 뭘로 잡았어? T제곱, T제곱 더하기 1로 잡았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도형 좌표평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좌표를 잡으실 때는 굳이 뭐를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까? X로 쓰는 것보단 T라든지 다른 문자 쓰시는 게 좀 더 좋아요. X 썼다가는 나중에 직선 같은 거 그리기 힘들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값을 계산해 볼게. OP제곱은 뭐야?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AP의 제곱은요. T-10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 빼기 0, 즉 T제곱 더하기 1의 또 제곱이죠. 정리하면 몇 차씩 나오겠어? 4차씩 나오겠죠. 4차 함수. T4제곱, T4제곱 두 개 있습니다. 2T 4제곱 더하기 2T제곱, T제곱, 2T제곱, 4T제곱이죠? 4T제곱인데 T제곱이 거의 T제곱 있으니까 6T제곱 됩니다. 6T제곱. 그 다음 뭐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1차식이 있어요. 20T 더하기 뭐가 있어? 마지막에 1, 100 해서 102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수면 정리해봤는데, 한 방이 정리해봤는데 잘 안되면 전기 한번 했다가 다시 더하세요. 알겠죠?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서 0 되는 값, 즉 극소인 값 찾아줘야지. 맞지? 여기까지 왔어? 자, 문제에서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을 계산하랬고 따라서 난 T, T제곱 더하기 1로 잡았다면 O까지의 거리, A까지의 거리 이용해서 이거 전개해서 더해서 계산한 겁니다. 제가 맞게 했죠? 혹시 계산 잘못했나요? 맞게 한 듯함. 아니요, 얘는 T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Y좌표가 T 빼기 0의 제곱, T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아니 이 함수 위에 점이니까 T, T제곱 더하기 1이지. 응. 근데 뭐 잘못 썼어?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맞잖아. 지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뭐야? T 빼기 0의 제곱. T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맞죠? T 빼기 10의 제곱. T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맞죠? 아니 왜 뭐 이상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뇌가 빨리 안 돌아가나 오늘따라? 자 천천히 봐. 평소엔 빠릿빠릿하더니.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인 거 아닌가? 마이너스 20t 맞잖아. t 좀 자 쓰자. 암산 한번 했더니 아들이 막 못 알아들으면 뭐야노. t 4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1이고 t 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이고 다시 t 4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1이죠. 따라서 4차식은 2t 4제곱이 되는 거고 세제곱항 3차식은 없고요. 자, 2차 이거 하나 이거 둘 3t 제곱 4t 제곱 6t 제곱 6t 제곱인 거고요. 1차항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20t. 그 다음 상수항은 100과 1 두 개, 102. 됐죠? 괜찮나, 이제?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자꾸, 아까부터. 요걸 ft라고 하면, f't를 구해보자. 8t의 세제곱 더하기 622t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잘 봐야 된다. 이거 3차식이에요, 3차식. 4로 묶어낸다고 치면 t 세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5인데 이제 이걸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누가 근이겠노? 1, 0, 3, 마이너스 5. 허허, 이거 뭐고 이거? 저기 2t 세제곱 응? 4 괄호니 2t 세제곱 2t 세제곱이? 아 맞네. 아 뭔가 하나 빼먹었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네 했네. 고마워요. 요거 2t 세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5. 자 지우야 요까지 왔죠? ft 4차식. 이게 안 돼? 이런데 응. 왜 그래프에다가 t, t 적어 보였어요?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점 p를 잡았고 그래프 위에 적는 건 알겠는데 네. 왜 t를 썼냐고? x 안 쓰고? 그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x 쓰면 나중에 직선이라든지 또 교점 구할 때 불편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다른 문자인 t 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t로 잡았고 됐지? 그럼 지우야 내가 p라는 걸 t, t제곱 더하기 1로 잡았어. y는 x제곱 더하기 1 b의 점이니까 이렇게 잡았어.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고 까지 왔지? 전개해서 4차 함수 만들었고 됐죠? 얘를 미분한 게 3차. 왜 미분해? 우리는 이거에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도함수 이용해서 이거의 그래프 이용해서 극대극소 구해줘야지 맞지? 왜 t가 있지? 뒤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든 t에 관한 식을 ft라고 잡았어요. 이건 상관없잖아. gt 해도 되고 ht 해도 되고 제가 왜냐면 미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이건 미분하면 이런 표현보다는 너를 ft라 하고 f't라고 쓰면 편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지우 여기까지 왔어? 이제 인수분해 할게. 2, 0, 3, 마이너스 5는 1 넣으면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4배 t 마이너스 1 2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5인데요. 얘는 뭐야? 근이 없지. 허근이다.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나도 몰라. 중요한 건 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저희 부호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걸 보니까 ft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 1이라는 점에서 뭐를 가질 거다? 극소를 가질 거다. 참고로 t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90이네요. 따라서 ft는 뭐야? 90보다 더 작은 값은 없죠. ft의 최소값이 90이므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90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왜? 똑같은 내용밖에 없어 이제 뒤에. 그 다음 오늘 내용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보면 극대극소 구하는 게 전부예요. 식을 잘 치환한 다음에 범위를 잘 확인한 후 극대극소를 구하자. 함수의 개형을 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근데 뭐 이건 반 나눠서 할 건덕지가 없다. 자, y는 자 집중. 그거 듣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 잘 봐도. 자, 도함수가 아니고 나 말을 잘못했네. 자, y는 9-x제곱 위에 x축에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있다고 할 때 이 그래프와 직사각형 x축 위에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요점의 좌표는 t, 9-t 제곱이라고 한다면 됐지? 우리 지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직사각형의 뭐를? 넓이가 언제 제일 크겠냐? 생각해봐. t가 변하면 직사각형이 뾰족해질 수도 있고 홀쭉해질 수도 있고 납작해질 수도 있고 중간 어딘가 있을 때 제일 넓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넓이가 제일 클 수 있는 t의 값은 얼마인지 그때 최대 값은 얼마인지 구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아저씨
이거 뭐야? 높이 얼마야? 높이 9-t 제곱이지. 아랫변 얼마야? 아랫변 t잖아. t. 그럼 실제 밑에 가로의 길이는 2t겠죠. 따라서 끝났어요. 삼각형의 넓이 st라고 표현한다면 2t에다가 직사각형의 넓이 st는 9-t 제곱입니다. 밑변 2t에다가 높이 9-t 제곱을 곱해서 나타냈다. 되겠니? ft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넓이라서 제가 그냥 st로 잡았을 뿐입니다. 됐죠? 전개할게요, 이거는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t 세제곱 더하기 18t입니다. 됐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6t의 제곱 더하기 18로써 -6으로 묶으면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군요. 즉 도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함수 f st는 어떻게 생겼어? st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뭐하고? 극소를 가지고 루트 3에서 극대를 가지게 되겠죠. 자, 실제로는 내가 t를 오른쪽 위에 점으로 잡을 때문에 t가 음수인 건 좀 뭔가 이상하죠. t가 여기가 있으니까 표현이 반대로 된 건데, 내가 t를 여기로 잡을 거라면 좀 더 엄밀하게 범위를 주면 0부터 3 사이의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0과 3 사이의 이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0과 3 사이에서만 그려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최대값은 극대에서 생길 거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s 루트 3이고 루트 3 대입하면 되겠죠. 2 루트 3 곱하기 9 빼기 3 하면 6입니다. 그래서 12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지효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 어려워? 자, t를 내가 여기서 잡으려면 t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긴 한데, 이거는 내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내부 도형이 아니죠. 애초에 x는 -3부터 3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내가 t를 1로 넘겨버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t가 음수잖아. 이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디로 하게? t를 여기로 잡는 대신 0부터 3까지의 t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양수의 t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진 도형을 생각할 수 있겠고,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t의 범위를 그렇게 주는 거야. 어차피 t의 범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중요는 한데 t의 범위보다 답은 어디서 생겨나? 극대 극소에서 생겨나게 돼 있어. 따라서 내가 이 범위 안에 주어진 극대값 넣어서 최대값이 생긴다는 거지. 와, 이렇게 어려워 안 오늘따라. 이해돼요? 어디가 잘 안 돼? 됐다. 봐봐. t를 여기로 잡았지? 그럼 t는 여기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t는 0과 3 사이. x에 잡혀잖아, t는. 0과 3 사이 있는 t를 잡으면 t, 9-t 제곱이란 점이 요 직선, 요 곡선 위로 움직이게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가 자, 7번 봅시다.
정사각형 모양 종이에서 내 모퉁이에서 XX만큼 정사각형들을 잘라서 이제 접어요. 혹시 종이 접기 해봤어요? 그냥 여기 접고 그냥 여기 접고 여기 겹치는 부분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잘라버린 거야. 근데 자르면 풀칠은 어디다 해? 자, 원래는 여기 접을 때 여기 안에다가 풀 잔뜩 발라가지고 안에 붙여놓고 해야지 이제 딱 붙을 텐데 일단 이 새끼가 생각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무슨 테이프로 붙이려나 봅니다. 자, 뭐 하여튼 일단 뭐 자르제 잘라서 잘 붙여서 물론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 종이로 만들어서 뭐 바구니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얇은 철판떼기를 접어요. 진짜로 얇은 철판을 접어. 그 다음 뭐해? 철판은 접어서 붙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만큼 당연히 울어질 거고요. 맞죠? 부피가 생기잖아. 그래서 철판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진짜로 자릅니다. 철판 잘라버린 다음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접은 다음에 용접하는 게 빠릅니다. 진짜요? 물론 그런 기술도 쓸 수 있고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얘를 빼고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플라스틱은 또 이렇게 안 합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고무를 이렇게 슉 틀에다 담갔다 빼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0cm 따리인 거에서 X씩 잡아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얘를 잘라서 만들면 이런 납작한 모양의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누가 없어? 뚜껑이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상자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얘가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겠고 얘가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되겠고 노란색이 뭐냐면 얘들인데요. 얘들이 뭐야? 얘를 잘라서 없애버린 다음에 얘를 접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어지는 모양으로 하게 되겠죠. 따라서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x가 될 거고요. 너는 뭐야? 30에서 x를 2번 뺀 거죠. 30에서 x를 2번 뺀 거죠. 앞에 가로의 길이도 30-2x고 옆에 세로의 길이도 30-2x이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뚜껑은 없지만 여기에 만약 부피를 채운다면 부피는 뭐가 돼? 30-2x를 제곱한 밑넓이에다가 높이 x를 곱한 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전개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밑에는 정사각형 되겠죠. 왜? 여기도 x 자르고 나면 여기가 30-2x가 되실 테니까. 그래서 밑넓이 30-2x의 제곱에다가 높이 x를 곱해 만들었습니다. 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 뭐 상자 가능하면 제일 크게 만들면 좋잖아. 똑같은 크기로. 맞지? 현실적으로 봐봐. 똑같은 크기를 준비했는데 상자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하는 놈보다는 당연히 크게 만드는 게 좋잖아. 똑같은 돈 들여서 상자 만들 거면 물 많이 담고 물건 많이 담을 수 있게 크게 만드는 게 좋잖아. 그지? 자, 그럼 너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너의 최대값 어떻게 구할까? 미분해서 구해도 되고요. 식 한번 전개해놓고 미분해서 구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0 지나죠. 15에 뭐예요? 접합니다. 0 지나고 15에 접해요. 됐죠? 0 지나고 이거 뭐야? 15 넣으면 0이잖아. 15에 접해요. 그 다음 뭐야? 최고차항기수 양수죠. 이거는 따라서 0 지나고 15에 접해요. 0 지나고 15에 접해요. 됐죠? 어디라고? 접점으로부터 2대 1입니다. 접점으로부터 2대 1.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 접점으로부터 2대 1이니까 접점으로부터 2대 언제? 5에서 뭐가 생긴다? 최대값이 생긴다. 됐지? 최대값은 x에 뭐를 넣었을 때입니까? 5를 넣었을 때이고요. 5를 대입하시면요. 30 빼기 10, 즉 20의 제곱 곱하기 10이 되면서 최대의 부피 4000이 되게 됩니다. 미안해. x에 5죠. 20의 제곱 곱하기 5가 곱해지게 되면서 최대의 부피는 2000이라는 부피를 가진 상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미분해서도 풀 수 있죠. 자, 해볼까요? 전개를 좀 해야겠죠? 전개하면 4x제곱만 좀 숫자가 커서 좀 별로긴 한데 3, 2, 6, 120x 더하기 30의 제곱은 900입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0x의 제곱 더하기 900x죠. 자, 그럼 뭐 하게 됐어?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v'은
12x 제곱 마이너스 240x 더하기 900이 되게 될 거고요. 11을 좀 묶을게. 너무 크네. 예, x 더하기 이거 11은 묶여지죠. 설마 안 되겠어? 안 되면 안 되는데. 7, 15 7, 1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5랑 5의 곱이고 둘이 더한 거니까 12 곱하기 x-5 x-15.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5와 15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 따라서 최대는 5에서 생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저 그래프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제곱이 되어 있는 하나가 중근인 모양의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당연히 미분에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예제 8번입니다. 같이 보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15인. 높이 왜 이렇게 커? 높이가 15인 이런 원뿔에 내접하는 뭐를 그렸을 때 원기둥을 그렸을 때 원기둥 부피는 언제 제일 크냐? 원기둥 되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아니 누가 원기둥을 되게 납작하게 그릴 수도 있잖아. 선생님 보세요. 원기둥을 아주 납작하게 그려보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졌지? 하여튼 이렇게 원기둥을 좀 납작하게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뾰족하게 그릴 수도 있겠죠.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릴 수 있을 때 원기둥이 제일 크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식으로 그렸길래 원기둥의 부피가 가장 크게 그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됐죠?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게 투명도, 투시도에서 보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따라서 저는 단면을 볼게요. 단면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일부러 좀 크게 그렸습니다. 3이랑 15면 되게 날렵하게 생겼겠지만 좀 크게 그렸어요. 굳이 왜 크게 그리냐? 원래대로 날렵하게 그릴래요. 자, 3과 15. 자,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원기둥의 단면을 그리면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가 뭐라고? R. 여러분, 이 두 개의 삼각형, 너의 두 개, 또 이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죠. 닮은 비는 지금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5죠. 3대 15. 1대 5. 따라서 이게 R이면 여기 얼마? 5R이다. 됐지? 그러면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는 15라는 전체 높이에서 5R을 뺀 게 되겠죠. 이 원기둥의 높이는 15 빼기 5R이다.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이라는 밑넓이에다가 15 빼기 5R을 계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끝까지 해볼 겁니다. 0에서 접하고 3이 근이죠. 최고차항은 음수였습니다. 0에서 접하고 3이 근이죠. 최고차항은 음수였습니다. 언제 2대 1인 지점인 2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다.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R이 2였을 때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R에 2 넣으면 5. 따라서 20파이가 부피의 최대값이 될 거다. 되겠죠? 오늘 거 많이 어려워?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거의 8시 다 돼가네. 자, 여러분 옆에 넘어가서 오늘은 유제 마무리를 좀 하고 라센 고치고 일단 거기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가자.